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사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 사람이라서 틀릴 수가 있고요. 어설프지만 그냥 뭐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로 한사군은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현토군, 낙랑군, 이제 평양 중심으로 낙랑군, 그리고 그 아래 뭐 대방군, 이렇게 임등군 이렇게 있다고 배우는데 그 중국 그 역사 기록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 낙랑군의 위치를 설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그 한서 그 설선 열전의 낙랑군은 유주에 속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그쵸? 여기 낙랑은 속해 있다. 어디? 유주에 속해 있다. 유주는 오늘날의 북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한서 그 광무제 본기를 보면은 그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며 요동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 후한서 기록입니다. 그 낙랑군은 그 옛날 조선국에 있을 제죠. 요동. 예, 옛 조선국에 있었고 요동에 있었다라고 후한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한서 그 열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예, 장잠현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낙랑군은 그 요동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통전이라는 기록에는 갈석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갈석산은 한나라 낙랑군 수성현에 있다. 장성이 이제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이 이 산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 뭐냐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산에서 장성이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이 평양에서부터 장성이 시작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그쵸? 아유 저도 잘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예, 위키피디아 만리장성 예? 평양에서 이렇게 시작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 이 기록에 이렇게 그 낙랑현이 그 시작되는 곳이 만리장성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평양에서 이렇게 그러면 갈석산이 평양에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평양에 뭐 갈석산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록들을 보면은 그 요동에 낙랑군이 있다고 중국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석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한나라 때 그 유한이라는 사람이 쓴 회남자를 보면은 갈석산이 태행산맥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갈석산을 넘으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행산맥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은 여기가 이제 대흥산맥이죠. 대흥산맥.
그리고 태행산맥은 허베이성이랑 산서성 중간 네, 태행산맥이 있습니다. 그 태행산맥 끝이 갈석산이라고 하면 이쯤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 갈석산을 넣으면 조선이라고 합니다. 고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산해경에 보면은 발해, 여기가 발해죠. 발해 모퉁이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해만 그 모퉁이가 어디겠습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에 이제 고조선이 있다라고 산해경에서 또 얘기도 하고 있고, 송나라 때 그 쓰여진 그 무경총효라는 책에서는 그 순임금이 유주를 설치했는데 동쪽에 조선 요동이 있다고 합니다. 유주가 북경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동쪽이 고조선이라는 겁니다. 고조선. 근데 우리나라 그 사학계에서는 동쪽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졌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북경 바로 옆이 고조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낙랑군이 그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그 313년 그 고구려 미천왕인가요? 그 고구려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했다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낙랑군이 한 400년 넘게 이 한반도에 존재했다라는 건데 그 한나라 때 식민지였잖아요. 한나라 때 식민지. 그러면은 한나라는 이제 전한이 있고 그 중간에 신나라가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죠. 잠깐. 그러다가 다시 후한 시대가 되고 또 한나라가 멸망하고 삼국시대가 됩니다. 중국은 삼국시대. 그럼 위나라, 위초고 위나라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낙랑군이 식민지로 계속 존재를 했다라는 건데 그 삼국시대 때 그 위나라 이쪽에 그 공손씨가 있었잖아요. 그 연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위나라가 고구려랑 같이 합동 공격을 하자. 응?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가 위나라고 여기가 공손씨면 그 낙랑도 공손씨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고구려가 동쪽으로 공손씨를 그 연나라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여기 밑에 낙랑군 식민지가 있는데 여기를 냅두고 여기를 공격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뭐 이거는 고구려를 중국에서는 그 지방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왕조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런데 이제 고구려는 그 700년 700년인가요? 아무튼 고구려는 그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었죠.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는 이 한사군이 그 한반도 북부에 있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한반도설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평양에 이제 무덤 발굴을 했는데 3천여 개가 이제 무덤이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리 결과 한나라식 유물과는 관계가 없는 그 고조선의 유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제 그 사가들이 날조한 거라는 그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한사군이 요서 지방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한사군은 여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같아요. 친일파. 우리나라 뭐 교육부나 뭐 국사편찬위원회 무슨 조선총독부 한국부입니까? 그리고 그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조선총독부에서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북경에서 사들인 낙랑군 유물 매입 가격이 적힌 기록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에서 발견된 그 낙랑
그 음? 유물들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낭랑 이게 이제 일제 시대 때 날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낭랑 예관. 그리고 또 평양에서 발견된 게 또 그 이런 것도 있었죠. 이게 뭐야? 점재현 신삽이라는 것도 발견이 돼서 일제시대 때 이곳이 낭랑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북한 학계에서 이 비석의 그 화학적 성분을 분석 결과 그 중국 요하 지방의 화강석과 유사함을 밝혔고 즉 다른 지방에서 그 매장된 화강석을 여기로 옮긴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립 연대도 후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낭랑토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낭랑토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낭랑토성인지 근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997년 여기가 라오닝성이잖아요. 라오닝성 이렇게 라오닝성 현재 여기가 요동이라고 하고 여기가 요서라고 하죠. 여기 요서 지역의 한사군 지역이었음이 밝혀진 게 임둔 태수장의 복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복리라는 거는 그 옛날 강공서 같은데 이거 뜯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낸 거죠. 이게 진흙 위에다가 이렇게 인장을 찍어서 뜯지 못하도록 이게 복리라는 건데 그 이 요서 지역에 그 임둔 태수장의 복리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임둔군이었다라는 얘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평양 일대에도 여기 아니 평양이래. 자꾸 실수를 하는데 여기 베이징 북경에도 그 한민족 무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낭랑군 조선현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그 무덤이 발굴이 됐다고 해요. 한현도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한현도의 무덤. 여기 비석에 그 낭랑군 조선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견이 된 것만으로도 이 북경이 이쪽이 낭랑군 수성현 낭랑군 조선현? 조선현은 뭐고 수성현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쪽이 낭랑군이었다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참고로 폐수의 위치를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폐수의 위치를 우리 일제시대 때는 처음에는 대동강이라고 했다가 폐수를 경계로 했잖아요. 옛날 그 한나라랑 고조선의 경계가 이제 폐수였는데 폐수 동쪽이 고조선이고 근데 지금은 학계에서는 이제 폐수 위치를 청천강이나 압록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하면 다 이렇게 한반도 안으로 이렇게 비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 한반도 안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려고. 이게 뭐 일제 식민사관이 버려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위만이 폐수를 건너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조선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이게 청천강이다. 그러면 동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후한대에 쓰여진 그 수경이라는 이제 중국의 물길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그 수경 원문을 보면은 폐수는 그 낭랑 누방현에서 나와서 동남쪽으로
임폐현을 지나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폐수가 청천강이나 압록강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동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안 되고 서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말해야죠.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강들은 다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한반도에 있는 강들은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서쪽으로. 왜냐 여기가 다 지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지리를 보면은 한반도는 동고서저고 중국은 서고동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죠. 한반도도 이쪽이 사람 살기 좋은 땅이 있듯이 동이족들이 살기 좋은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고 있어서 요점이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수 얘기하다 말았는데 폐수. 이거는 좀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서안평이라고 있잖아요. 서안평.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는 단동이 서안평이라고 합니다. 이 단동에서 안평이라고 써져 있는 기와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안평이지 않겠습니까? 서안평이면 이쪽 서쪽으로 가야지 서안평이지. 응? 여기가 뭐 동안평. 근데 중국에서도 안평, 현 뭐 이렇게 많이 좀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료들 보면은. 그러면 여기가 서안평이면은 여기가 안평인데 그럼 여기가 동안평이라고 해야지. 이거 서안평에 대한 것도 한번 좀 다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북경 위쪽에 조화라고 있는데 그 조화가 옛날에는 조선하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송나라 때까지 기록을 보면은 조선하라고 나오고 명나라 때 갑자기 조화로 바뀌고 그럽니다. 예, 아무튼 좀 한사군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일반인인 저도 이렇게 좀 문제시 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잠잠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역사 어, 일반 사람들도 많이 좀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중국의 그 역사 기록과 유물 그리고 고지도들에서도 한무제가 설치한 한사군이 중국 북경 일대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학생들한테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누가 말하죠? 누가 말했죠? 범죄라고. 예. 아무튼 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